짜잔. 메이크업을 하고. 자, 보자. 공실도 많잖아. 로즈 골드 돼지라고. 익스펜전 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오, 그렇죠. 자, 팽창일의 뜻은 뭐예요? 바로 일 출입 시에 뭐가 나타나는 거? 부피 변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팽창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팽창일이 뭡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일이 들락날락 할 때 부피 변화가 팍 하는 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천지백가리로 말해요. 우리 주변에. 맨날 봐요. 맨날. 정답. 내연기관이. 자, 이 차 중에 전기차 말고 기름 넣고 부릉부릉 하는 차 있잖아요. 그 안에 자동차 엔진이라고 있죠. 그 엔진을 전문용어로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거기서 기름 넣으면 기름 연소시켜가지고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북짝북짝북짝 이렇게 되면서 차가 부릉부릉 가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피스톤이 북짝북짝북짝 부피 변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거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걸 팽창일이라고 하는데 요 놈을 수식으로다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DW는 마이너스 PEX-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EX는 뭐고요? PEX는 이 뭐죠? 이거는 외부 압력이고요. 그래서 외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면 출입한 일의 양이 된다. 자, 근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학 시간에는 얘가 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배우면 이게 마이너스가 없고요. 화학 시간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어떤 차이죠? 관점이 달라요. 뭐냐면 물리학 시간에 얘기하는 DW는 서라운딩이에요. 주변의 일변화예요. 주변의 일변화. 그런데 화학에서 얘기하는 일변화는 누구의 일변화예요? 시스템의 일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 다른 관점으로 표현할 뿐이다. 자, 그래서 저렇게 표현되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를 바로 이제 뭐냐면 뭐라고 썼냐면 팽창일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팽창일이 있으면 두 번째 뭐도 있을 수 있다? 비팽창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익스펜전 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non expansion work을 보통 표기할 때 WE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WE의 E는 어떤 뜻이냐면 extra, 이걸 줄여서 E라고 쓴 겁니다. extra의 원래 뜻은 뭐예요? 추가된, 여분의, 다른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팽창열과 달라졌다는 뜻으로 WE라고 표기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얘는 부피 변화가 없는 일출입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부피 변화가 없는 일출입? 네, 부피 변화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일렉트릭 웍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일렉트릭 워크이죠. 그래서 전기가 출입할 때는 부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들고 있는 휴대전화 안에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휴대전화에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다 쓰고 나면 휴대전화가 이렇게 두 배만큼 불어요.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기적인 일이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부피 변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바로 대표적인 비팽창 일이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일 전체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기해 볼 것이냐? dw를 마이너스 pex dv 한 다음에 dwe 이렇게 표현하면 팽창일과 비팽창일을 모두 해서 일 전체가 되었다 라고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오늘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자, 펀더먼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에요? 뭐 근본적인, 기본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물리 공부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리 수업 듣죠. 이때 뭐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종종 보는 책 중에 대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알아요? 대학 물리학 이라고 해서 이제 두 권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있는데 그 이 책, 뭐 서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할러데이 레스닉 뭐 이런 사람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원래 이게 한글 책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 일반 물리학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이 잘 돼가지고 이게 모든 대학에서 이제 일반 물리학 교재로 쓰거든요. 이 책 원래 제목이 펀더먼털스 오브 피직스예요. 이게 원래 이 책이야. 그 펀더먼털 여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닐 때 학생들이 이 책을 항상 뭐라고 불렀었느냐? 포커먼털 오브 피직스라고 했어요. 항상. 포커먼털. 왜냐면 물리가 이거지. 물리는 물려. 물리는 물려 몰라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때 나오는 그 펀더먼셜.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게 설명도 충실하고 연습.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뭐 여하튼 그러한 기본적인 방정식이 연력학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잠깐 리마인드를 위해서 1. 연력학 제 1법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력학 제1법칙 수식 어떻게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은 수식이 바로 E라 쓰기도 하고 뭐 U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뭐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이걸 선호하는데 뭐 어떤 책에는 U라 쓰기도 해요. 이게 뭐죠? Q 플러스 W. 보이시죠? 뭐라고? E하고 U 같은 거예요. 앞에 델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E라고 주로 쓸 건데, 자,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부 에너지라고. 그 다음에 Q는 열, W는 일. 그래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 출입과 열 출입을 합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 변화다. 됐죠? 뭐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그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1. 가역 조건. 자, 가역 조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역을 영어로? 레바시블. 그래서 레바시블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걸 이제 가역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 레버시블 프로세스의 의미가 뭐냐?
바로 짜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역 조건의 의미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면 할 말이 많아요. 억수로 많은데 가역이다 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P가 PEX가 되는 거예요. 아, PEX가 뭐죠? 이거 외부 압력이라고 했죠. EX는 뭐예요? EX는 뭐 줄임말이에요? 이거 읽으라고 하면 팩스 이렇게 읽던데 팩스 아니고요. EX 뭔데? EX 익스터널 프레셔. 알겠죠? 요걸 줄여가지고 PEX 이렇게 쓴 거야.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P 이건 뭐겠어요? 이건 시스템 내부 압력. 알겠죠? 조가 같다. 그걸 그냥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 압력이 같으면 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의 정성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아니 됐고 외우자. 알겠죠? 가역은 내외부 압력이 같은 것. 이거에 대한 상황적 설명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정교하기 급하니까 치고. 자, 그 밑에 여기서 이제 여기 줄게요. A. 그래서 지금 연력학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포인트만 지금 찝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량 변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Q.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일. 만약에 어떤 순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순물질이 등압이거나 혹은 정적. 자, 정적은 뭐가 일정한 거죠? 부피가 일정한 거죠. 어떤 순물질의 등압 혹은 정적 과정에서는 그 열량 변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표현이에요. dq는 NCDT.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돼요. 아, 이거 보시면 N은 뭐예요? N. 몰수. C는 뭐예요? 비열. 그래서 왜 압력이 일정할 때 정압 비열, 부피가 일정할 때 정적 비열,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알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면 정압 비열, 부피가 일정하면 정적 비열. 그럼 문제에서 주겠죠. 그래서 물질 양에다가 비열을 곱하고 T는 뭐예요? DT? DT? 누구 변화? 온도. 그게 열량 변화. 알겠죠? 그래서 왜 그거 막 중학생들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뭐냐면 Q는 C암탁 이렇게 배우잖아요. C암탁. 그래서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식인데 이때 열량 변화를 또 다르게 쓸 수 있냐면 비가역과 요 변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TDS가 됩니다. TDS가 된다. 가역 과정에서. 알겠죠? 오, 이때 난데없이 등장한 DS 뭐예요? 바로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와 연령 변화를 가역 과정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항상 저런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가역 과정에서. 알겠죠? 가역 과정에서.
자, 그러면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으이씨.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내부 에너지가 그 변화량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내부 에너지 정의가 뭐죠? DE는 Q 플러스 W죠. 이게 바로 연력학 무슨 법칙? 제1법칙이고요. 그럼 얘를 미시적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그러면 DE DQ 더하기 DW 맞나요? 자, 이거는 거시변화거든요. 그럼 앞에 미분기호 DDD 쓰면 미시변화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얘를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어디를 어디로? 여기에 있는 DW를 요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무슨 일? 팽창일. 뒤에 있는 건 비팽창일. 그렇죠? 이때 여기다가 가역이라고 걸어줍니다. 가역. 그럼 쟤를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얘를 요래, 그 다음에 얘를 요래. 알겠죠? 가역에서 열량 변화를 엔트로피의 온도 변화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사실 이거는 왜 이러냐라기보단 이게 정의예요. 이게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입니다.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가 뭐냐면 엔트로피는 가역과정 열량 출입한 것의 온도로 나눈 것. 슬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 변화로 정의했어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원래 이런 식이니까 이게 가역적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다가 여기 넣고 가역이면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 된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의 미시 변화는 TDS 빼기 PDV 더하기 DW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식은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언제든 성립합니다. 이게 중요해. 왜죠? 자, 문제 풀 때 걸어주는 조건 중요해, 안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조건 따라 답이 휙휙 바뀌잖아. 그런데 얘는 어떤 조건에서였어? 가역이었잖아. 근데 얘는 비가역이어도 성립해. 신기하죠. 왜죠? 저 영빈이 지금 고민 그래요? 준영 아는 사람 퍼듀 다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퍼듀예요? 제 동생이 다 왔어요. 아, 그래요? 퍼듀가 좋은 대학이거든요. 어찌 서부에 있나 동부에 있나 모르겠네. 동부에 있나? 아, 모르겠다. 그래서 왜냐면 저기 갈 뻔했거든 내가. 네, 갈 뻔했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한국에 있고 여기 대학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영어 인터뷰를 온 거죠. 근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받기 영어가 안 돼서
장학금이 없다. 대신 이제 논문은 좋으니까 와서 네 돈으로 와서 일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했죠. 그래서 안 갔죠. 그래서 영어가 되면 인생이 또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하라고 했죠. 근데 수학, 과학은 뭘 바꾸죠? 성적을 바꾸죠. 근데 영어는 뭘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알겠죠? 영어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자, anyway. 자, 왜 비가 이길 때 성공할까? 바로 상태 함수라서요.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아주 중요해요. 상태 함수는 경로에 따라서 함수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냥 처음하고 나중에 결과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가 이길 때와 과정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처음과 나중 상태가 같다면 그게 가역적으로 변하건 비가역적으로 변하건 그 값은 달라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비가역에 써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alway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학교 물리화학 시간에 연력학 배우면 이거 막 외워요. 막 달달달 외워요. 계속 외우고 다녀요. 그냥 여기서부터 논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TDS 빼기 PDV 요걸로부터 모든 수리치적 전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표현이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두 번째 이 엔탈피. 엔탈피 정의는 뭐죠? 엔탈피 정의는 뭐예요? 엔탈피 정의는 H는 E 플러스 PV죠? 엔탈피 H로 쓰는 건 알죠? E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고요. P는 압력, V는 부피죠. 그러면 엔탈피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엔탈피의 미시 변화 표현 DH는 DE DPV 맞나요? 자, 그런데 이때 이게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고배 미분이죠. 고배 미분이니까 짜잔 됐습니까? 그럼 뭐가 슉슉 날아가는 게 생기네요. 그러면 DH 어떻게 쓸 수 있다? TDS 플러스 PDV 아니 VDP 더하기 DWE 알겠죠? 자, 역시나 엔탈피 역시 무슨 함수죠? 상태 함수입니다. 그러니 이 수식은 가역, 비가역 언제 쓸 수 있다? 언제나 쓸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병원에는 쉴 시간이 없을 예정인가요? 아니요.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옵시다. 세 번째 3. 자, 요거하고 화장실 갑시다. 깁스 에너지. 이게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이랑 연결될 예정이거든요. 자, 깁스 에너지 정의가 뭐죠? G는 H 빼기 TS. 저게 깁스 에너지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의 역시나 미시 변화 DG는
dH 빼기 dTs. 이때 이거 어디 여기 있잖아요. TDS VDP DWE. 그리고 빼기 TDS 마이너스 SDT 더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오, 그러면 또 예쁘게 약분되는 게 있죠. 얘하고 얘하고 날아가죠. 따라서 DG는 VDP 마이너스 SDT 더하기 DWE.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도 엔탈피에 대해서도 이게 다 펀더멘털 이쿠에이션인 거 맞거든요. 그 뭐 대학교에서 전력학 배우면 이거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알겠죠? 이건 꼭 외워야 돼. 사실 뭐 이것만 외워도 돼. 이게 바로 화학 평형과 덴시티 이쿠에이션을 설명하는 기본 수식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그렇죠? 꼭꼭꼭 이거 꼭 외워야 돼. 그리고 당연히 깁스 에너지 역시 무슨 함수죠? 깁스 무슨 함수죠? 상태 함수죠? 상태 함수니까 이 수식은 가역 과정에 적용돼요, 비가역 과정에 적용돼요? 언제나 적용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언제나 성립하는 거니까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 연력학 뭐냐면은 그 복습을 하면서 펀더멘털 이쿠에이션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기화학적인 현상이랑 연결을 짓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끝하세요. 쉬메려. 쉬메려. 수민아, 응? 진짜 한번 볼래?